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5년 안에 수백만 명 인명피해나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MIT 퓨처테크와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연구진은 세계 37개국의 AI 전문가 272명을 대상으로 AI 위험을 평가하는 3단계 델파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기업과 정부가 현재의 개발 방식을 유지할 경우를 가정해 24개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100만 명을 넘는 사망자, 1천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 또는 민주주의와 시민권 붕괴에 버금가는 문명적 피해를 재앙적 결과로 규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24개 위험 가운데 18개가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10% 이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장 높은 위험은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능력을 AI가 갖게 되는 상황으로 발생 확률이 21.5%였습니다.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과 화학, 생물학 무기 등 대량 살상 수단 개발은 21%, AI 권력과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위험은 18%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보다 개발 속도를 우선하는 경쟁은 16.6%, 정교한 허위 정보의 확산은 12.8%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AI는 취약점 탐색과 악성 코드 제작, 정보 분석을 자동화해 사이버 공격의 속도와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허위 정보는 선거와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이 보고 듣는 정보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국가안보, 금융 분야를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지목했습니다. 합리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AI 능력과 무기 사이버 공격, 환경 피해, 불평등과 실업, 권력 집중 등 5개 분야는 여전히 재앙 발생 가능성이 10%를 넘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각 위험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확률을 합산해서는 안 되며 이번 수치가 미래를 단정한 예언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AI 개발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안전성 검증과 책임 체계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AI 개발 기업과 정부, 규제기관이 출시 전 위험 평가와 보안 검증, 사고 보고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혁신의 속도가 사회의 대응 능력을 앞질러 갈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연일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1994년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9.1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경산, 고령, 경주 등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고 일부 지역은 38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폭염의 핵심 원인은 한반도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자리 잡은 이른바 이중 고기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뜨겁고 습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밀어넣고 티베트 고기압은 강한 하강 기류를 만들어 열기가 위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며 한반도가 두꺼운 이불 2장에 덮인 것과 같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낮 동안 쌓인 열기가 충분히 식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열기가 다음날 낮 기온을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8월에도 전국의 낮 기온이 33도에서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연일 39도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까지 나타날 경우 대구와 경주, 포항의 기온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1994년에는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40.1일로 역대 가장 길었고 열대야 일수도 13.7일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27일 기준 폭염 일수가 12.6일, 열대야 일수가 5.7일로 아직 차이가 있지만 여름이 많이 남아있고 태풍처럼 기압 배치를 바꿀 요인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중 고기압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올해 폭염이 1994년에 버금가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한편
노약자와 야외 노동자의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7월 28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히나구 단층대가 약 30km에 걸쳐 어긋나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층의 지진 활동이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아직 파괴되지 않은 구간도 남아있어 추가 강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구마모토현 일대의 지진파와 지각 변동,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지진은 히나구 단층대 일부가 파괴되며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히나구 단층대는 지난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을 일으킨 활성 단층으로 전체 길이는 약 81km에 달합니다. 이 단층대는 북쪽의 다카노 시라하타 구간과 중앙의 히나구 구간, 남쪽의 야스시로에 구간 등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번 지진으로는 다카노 시라하타 구간 일부에서 히나구 구간 북동부까지 이어지는 약 30km 구간이 움직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도 확인됐습니다. 일본 국토지리원에 따르면 진원과 가까운 야스시로시의 관측점은 지진 발생 이후 북동쪽으로 약 87cm 이동했고 지반은 약 32cm 내려앉았습니다. 위성 레이더 분석에서도 단층을 경계로 지표면이 최대 50cm 변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미파괴 구간입니다. 이번 지진은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어긋난 장소와 인접한 단층이 새롭게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히나구 구간의 남은 부분과 가장 남쪽의 야스시로의 구간은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바라 가즈시게 지진조사위원장은 미파괴 구간이 앞으로 파괴되며 또 다른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16년과 마찬가지로 이번보다 더 큰 지진이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당국은 주민들에게 강한 여진과 추가 지진에 대비해 가구 고정, 대피 경로 확인, 비상용품 준비를 계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저품질 콘텐츠, 이른바 슬롭을 가려내겠다는 미국 스타트업 판그램이 900만 달러, 우리 돈 약 1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슬롭은 AI가 대량 생산한 부정확하고 반복적인 글과 이미지가 인터넷을 뒤덮는 현상을 뜻합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판그램은 기사와 블로그,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사람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생성형 AI가 만든 것인지를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멜로벤처스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판그램은 차세대 텍스트 감지 모델 판그램4와 AI 이미지 감지 모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회사 측이 공개한 내부 평가에 따르면 판그램4의 사람글 5인 판정률은 0.0041%로 약 24,000건 가운데 1건 수준입니다. AI 글을 놓치는 비율도 0.3396%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 모델은 사람이 쓴 문장과 AI 문장이 섞인 글, AI 문장을 사람처럼 바꾸는 휴머나이저 도구로 수정한 글을 탐지하는 능력도 강화됐습니다. 이미지 감지 모델은 자체 비교 평가에서 99.5%의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연내 AI 동영상 감지 기술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판그램은 스탠퍼드대 출신의 맥스 스페로 최고 경영자와 브래들리 에미 최고 기술 책임자가 2023년 공동 창업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구글과 테슬라에서 근무한 뒤 챗GPT 등장으로 AI 콘텐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판그램의 월간 이용자는 지난해 6월 2,700명에서 올해 6월 12만 명으로 늘었고 연간 환산 매출도 1년 사이 35배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쿼라와 서브스택, 대학과 연구기관도 판그램의 고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부 연구에서도 판그램은 주요 상용 AI 감지 도구 가운데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감지 결과를 절대적인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짧은 글이나 사람이 AI의 도움을 받아 편집한 글은 오판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일부 대학들은 학생의 글을 AI가 썼다고 잘못 판정할 위험 때문에 감지 도구 사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AI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출처와 작성 과정을 확인하는 기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를 전면 금지할 것인지 단순 교정과 아이디어 보조까지 문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판그램의 성장은 AI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단순한 탐지 기술을 넘어 인간의 창작과 AI의 도움을 구분하는 사회적 원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